구시리아기 174회입니다. 올해 5월에 나온 신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쟁점은 공무원인 피상속인이 복지포인트로 가입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액이 상속재산이냐 증여재산이냐 문제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피상속인이 공무원이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다툼으로써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받는 복지포인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주제가 된 심판례 조심 2023 서 10180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 포인트로 납부된 쟁점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교육청 소속인 피상속인은 복지포인트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후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험 상품의 계약자는 교육청이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을 수중자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볼게요. 생명보험금에 대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 상증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1항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다음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1항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제2항, 제1항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오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 당국은 계약자가 교육청이라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가입한 것이고 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인 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교육청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교육청이 증여자가 되고 상속인이 수중자가 되어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쟁점 포인트로 불입한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안입니다. 영상 처음에 강조한 핵심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와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반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아무런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기업 재직 중인 피상속인의 복지포인트로 불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참 애매한 게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로 불입한 보험금의 상속재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결론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규 서면법령 해석재산 2016-5348에서 공무원의 경우 상증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애매한 답변이 있는데 법 근거는 이 정도만 확인될 뿐입니다. 즉 예규에서도 결론을 유보하여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한 것인데요. 복지 포인트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하여 사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려면 복지 포인트가 원천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본인 돈, 본인 재산이 아닌 남의 돈, 남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지 포인트가 본인 돈, 본인 재산이 되려면, 즉 보험료 재원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려면 과세된 소득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 큰 틀에서 상속인 주장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복지포인트는 그 자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즉 월급에 포함되어 세금을 떼는 항목이므로 이 포인트로 납부한 보험료도 해당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업 명의여도 말이죠. 포인트가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이상 월급과 동일하니까 그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과세된 재원으로 불입한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근로자 본인이라는 논리로 사기업 재직 중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한 결론에 이른 신판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이 신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 과세되지 않은 재원으로 보험료를 낸 것은 실질적 납입자가 본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아무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아무런 과세되지 않은 복지 포인트 자체가 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속인은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요.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사기업과 운용 방식이 다소 다른데 공무원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포인트를 활용하여 예를 들면 주식이나 예금 등에 투자할 수 없이 소멸성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즉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자체는 재산으로서 가치도 없고 복지 혜택에 불과하여 아무런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이를 해당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꼭 과세된 소득일 때에만 개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법은 법에서 열거한 소득일 때에만 과세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외의 위법한 소득은 과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대금, 도박 수익 등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그 개인의 재산을 크게 형성하고 있을 것이니 귀속된 고유재산으로 보아야겠죠.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더라도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허나 오늘의 사례는 과세되지 않은 복지 포인트가 재산의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소멸성 포인트니까요. 따라서 마약 판매 대금 등 예외적인 상황 외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인 주장에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가입한 보험료는 해당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니게 되고 계약자가 교육청으로서 보험료 불입자도 교육청이 되니까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심판례를 오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전문을 찾아보시면 결론이 상속인의 주장에 비해 너무 간단하게 부족한 반론으로 상속인 주장을 배척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과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아 심판관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논리를 충분히 뒷받침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향후 발생할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에서 세법 적용의 방향 등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공무원 복지 포인트 자체가 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피상속인이 공무원인 경우 자녀 복지 포인트가 있는지까지 원칙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인들과 이 사건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면 결론이 상속인의 주장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상속 재산으로도 안 보고 증여세도 안 내겠다는 세금의 탈루 문제가 아니고 단순 과세의 구분 문제였기 때문에 좀 더 근거 있는 반론의 심판례였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174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